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말이죠. 근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이거 혹시 지긋지긋했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 보고서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진짜 잡히는 거야? 맞죠? 네,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번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도대체 1월 물가 데이터가 어떻길래 시장이 이렇게 깜짝 희소식이라고 반기는 건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냥 전체 물가,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싹 뺀 진짜 물가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 물가까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정되고 있다는 건 이건 진짜 물가 상승세가 제대로 꺾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숫자가 딱 발표되는 순간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또 금리 오르는 거 아니야? 하던 그 공포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쫙 퍼진 거예요. 말 그대로 분위기 반전이었죠.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물가를 확 끌어내린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번 물가 하락을 이끈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역은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5%나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값 좀 싸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 트럭으로 물건 실어 나르는 비용,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비용을 낮춰버리는 거죠.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역,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주거비예요. 사실 그동안 이 주거비가 근원 물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정말 끈질기게 안 떨어지고 버티면서 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보세요. 상승률이 고작 0.2%에 그쳤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질기고 단단했던 고리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동안 말 많았던 중고차 가격,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전반적인 추세,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시장에 아주 기분 좋은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죠. 시장의 반응은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인플레이션이 잡히네? 2단계,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이 막 올라가죠. 그리고 3단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비싸다고 부담됐던 기술주들의 가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아니, 금리랑 기술주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가 낮아지면요, 기업이 나중에 벌어들일 미래의 돈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져요. 당장은 돈을 못 벌어도 10년 뒤에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기대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바로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 이런 회사들한텐 금리 인하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어디냐? 바로 AI, 반도체 같은 기술 섹터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말이죠. 그동안 고금리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를 발에 차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족쇄가 풀리니까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마음껏 폭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럼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칠지만 걱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타고 있는 개별 기업이라는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CPI 숫자 하나 발표되면 시장 전체가 그냥 같이 오르거나 같이 내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클까? 이 회사가 진짜로 돈은 잘 벌고 있나? 이런 기업 개개의 실적이 주가를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열쇠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털, 이게 바로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숲 전체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날씨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투자하려는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튼튼한지를 직접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거죠. 결국 이번 1월 CPI 보고서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 하나에 모든 게 좌우되던 시대는 정말로 저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